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변 이상설 속에 재등장했지만 이후 다시 20일 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빅터 차 한국 석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은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영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ocus should be on getting out of the tactical stuff like arguing over dollars and cents on burden sharing and really focusing on these big picture issues. Are we lashed up as much as we would like to be, if something were to happen? CSIS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북한 정권 지속성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definitively say that Kim's health scare has completely gone away, despite his reappearance and another disappearance and all of that. And Kim's poor health remains still a wild card for regime stability.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대선 해인 올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북한도 과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Yeah,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fairly cautious. The North Koreans have never been willing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an election year. And my sense is the North Koreans aren't going to be willing to take many risks with that uncertainty hanging over things. 미국 대선에 앞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빅터 차 석자와 수미테리 선임연구원 모두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중국의 엄격한 반응을 피하는 선에서 북한은 앞으로 몇 달간 도발을 이어가며 트럼프 행정부 또는 새로운 행정부를 압박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상원은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 D&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49표, 반대 44표로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존 래클리프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국 첩보기관 17곳을 감독하는 정보수장에 올라 댄 코츠 전 국장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인 래클리프 지명자는 이달 초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군사행동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3명이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해외 인권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주도해 20일 발의된 이 결의안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한 것으로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언론 검열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적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1993년 유엔이 매년 5월 3일로 지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거의 매년 가결했는데 이번처럼 북한의 언론 상황을 지적한 것은 5년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보건 실태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보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결핵 감염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았고 평균 수명은 71.9세로 미국과 한국의 평균 수명 78.6세와 82.7세보다 낮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194개 나라의 지난해 보건 실태를 담은 2020 세계보건통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난해 결핵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결핵 감염률은 모잠비크와 가봉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는 2.5배,
전 세계 평균보다는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WHO는 2019 결핵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북한 주민 2만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또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을 71.9세로 추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 78.6세와 82.7세보다 각각 7살, 11살 더 낮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데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올해 기준으로 북한의 남성은 67.7세, 여성은 75.6세로 평균 기대 수명은 71.6세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남성 79.4세, 여성은 85.9세였습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전 세계 39명보다 절반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0명 중 5명이 영양실조 상태라면서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포함됐던 북한의 사망 원인 자료와 자살률, 교통사고율 등의 수치는 정보 없음으로 명시돼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해마다 30여 개 보건 관련 항목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올해 북한의 통계는 전년보다 부족해 정보 수집 가능성과 관련한 점수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1994년 북한의 대기근 이후 쌀 수확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공개한 5월 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올가을 쌀 생산량이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농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의 지난해 쌀 작황 173만 8천 톤과 비교해 1만 8천 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7년 155만 톤, 2016년 167만 톤과 비교해서도 급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수확 전망치는 북한의 대기근이 왔었던 지난 1994년 약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식량 부족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22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는 대로 송환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송환돼야 했지만 미처 귀국하지 못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의 본국 송환은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2월 초부터 북한 측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교통도 완전히 차단돼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이 잠정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